여러분 안녕하세요. 꽃보다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르바이트, 근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혹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야, 나 저기 수능 끝나자마자 아르바이트 구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확실하게 전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근로나 아르바이트에 대해 궁금한 점은 저한테 이거 들으면 이제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는 다 보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먼저 일반적인 근로, 일에 관련된 얘기하고 청소년에게만 적용되는 특수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만 적용되는 특수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일반 성인하고는 다르잖아요. 저희 다 컸는데요? 키도 이미 다 컸고, 야, 이제 뭐, 더 이상 키가 안 자라요. 이제 다 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직 심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보호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또래 집단들끼리는 야, 우리 친구들 나 전부 다 컸어. 이제 어른하고 똑같아. 왜 자꾸 나이 가지고 이렇게 미성년자라고 답답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돌이켜보면 분명히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청소년들이 먼저 보호를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일을 시키면 안 되겠죠. 애초에 근로에 대해서 처음에 문제가 된 게 이제 산업혁명 때 영국에서 어린아이들도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광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잡일을 하면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먼지를 분진을 마시고 사고도 당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근로에 대한 생각들을 처음에는 산업 발전만 신경 쓰다가 근로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게 되었고요. 자, 그럼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죠?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의 친구들이 청소년 중에 근로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보면 돼요. 만 18세 이상은 성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미 알아서 할 친구들이고, 특별히 근로에 대해 보호를 받을 만한 청소년 근로라 하면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세 미만이에요. 이 친구들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뭐 부모님도 모르게 자기가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보기에는 아이한테 시킬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아이한테 시켜서는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근로를 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가족관계 증명서하고 법정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해요. 법정 후견인 동의서는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이겠고, 다른 사정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 아닌 다른 보호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사실 저도 웹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보는 만화를 보면은, 아니,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워. 지금 어른들도 뭐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집을 나가버리시거나 버림받은 상황이야. 근데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만 15세가 안 돼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안 좋은 상황이나 비행에 빠지게 되는, 안 좋은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웹툰이나 만화 같은 데서 많이 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이런 친구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무 어리니까 부모님의 동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걸 고용노동부에서 판단을 해주고요. 그럼 어떻게? 근데 이상한데? 야, 무슨 아역 배우들이나 무슨 어린애들 TV에 나오는 친구들은, 그러면 저 친구들도 분명히 근로를 하는 건데, 저 친구들은 또 어린이 합참단이나 이런 친구들도 돈을 벌고 하는 거잖아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청소년은 지금 고용노동부에 지금 뭐 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취직인허증 발급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지만, 13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은 그 친구들 중에서도 예술이나 공연 참가를 위해서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명백히 아니죠. 일단 일반적인 청소년 근로람은 만 15세에서 만 18세 미만까지고요. 이 친구들은 법정 후견인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모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어린 친구들이 꼭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친구들은 만 13세에서 15세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해 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친구들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린 친구들 중에서도 뭐 아역 배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예술이나 이런 거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렇죠? 청소년들은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그 이상부터는 초과 근로로 들어가거든요. 초과 수당을 받겠죠.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7시간,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초과 수당을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야간이나 휴일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상황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단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인가를 받으면은 이럴 때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초과 수당을 받겠죠. 자, 그리고 해야 될 게, 청소년 근로임금은 너는 어른하고 다르고 어린애니까 돈을 더 조금 받아. 최저시급보다 조금 받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안 되겠죠. 최저시급이라 하면 누구나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근로의 대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하고 똑같은 최저시급 받습니다. 매년 최저시급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전 얼마 전에 제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학생이 모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데, 대형 패스트푸드점, 여러분 아시는 뭐 세계 중에 하나에서 일을 하는데, 고2짜리 학생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더라고요. 와, 야, 저기 최저시급이 오르니까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라도 이만큼 돈을 버는구나라고 좀 놀라웠고, 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청소년들이 유해한 환경에서 근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에게 도축업은 금지돼 있어요. 도축업이 뭔가요? 소, 닭, 돼지 잡는 일이죠. 이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닭을 키우신 거예요. 농사 지으시면서 닭을 키웠어요. 전문적인 양계장이 아니라 닭도 좀 많이 키웠는데, 농사 짓느라 어른들이 다 바쁘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힘이 안 드는 일을 시킨다고 닭을 잡는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닭을, 사실 이거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딨어. 그 시절에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농사 때문에 일손이 바쁘니까 뭐 무거운 거 못 나르니까 초등학생이었던, 당시 국민학생이었던 아버지한테 닭 잡는 일을 시킨 거죠. 닭이라는 게 목을 칼로 탁 치면은 바로 안 죽는데요. 피를 막 뿜으면서 1분 정도 날아다닌대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리고 닭 목을 막 손으로 비틀고, 이거를 초등학생한테 시킨 거예요.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닭이기 때문에 병아리 때부터 막 귀엽다고 이름도 붙여주고 했을 거 아니야. 막 귀여워서 막 이름도 붙여주고 했던 애들을 자기 손으로 목을 비틀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아직도 닭을 못 드세요. 그 맛있는 양념치킨도 못 드시고요. 닭찜, 삼계탕 이런 거 못 드세요. 다 큰 성인한테 닭 잡는 일을 시킨다고 닭을 못 먹을까요? 아니겠죠. 청소년한테는 특별히 보호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 환경에 있어서도, 업무에 있어서도 청소년에게 도덕상, 건강상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들은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드시 작성해야 될 게 근로계약서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금 노동법규 위반 사례를 청소년에 대한 그런 걸 분석해 보면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예요. 그런데 어때? 요즘 알바 구하기 굉장히 힘들죠. 대학생들이 휴학하고도 알바 구하기 힘든데 청소년들을 알바를 많이 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려고 해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근로계약서를 안 쓰려고 하는 사장하고는 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뭔가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런 사람들은 같이 일을 해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되나요? 내가 상황이 너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하고 싶은 일이야. 그런데 근로계약서 왜 안 써주세요 하고 일을 그만두기도 서로 이게 갑과 관계에서 좀 쉽지 않잖아요. 가장 좋은 건 근로계약서도 안 써주는 사람하고 일을 안 하는 게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면 녹음을 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것부터 다 녹음을 하세요. 안 써주려고 하는 것부터. 사장님 근로계약서는요? 이런 거 써서 뭐해? 야, 우리끼리. 이거부터 녹음을 하세요. 그리고 녹음할 때 분명히 꼭 필요한 부분들을 확인을 받으세요. 업무 내용이라든지 업무 장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막상 다른 일 시킬 때도 많고요. 서울에서 일한다고 해서 갔는데 막 이상한 데로 보내버린 일도 있고, 뭔가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해명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반항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니까 미리 다 녹음을 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곳들은 제가 옛날에 한참 대학생 때는 모두가 다 알만한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는데 유니폼 있잖아요. 패밀리 레스토랑에 서빙하면은 유니폼 비용도 월급에서 깠어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 거냐. 뭐 그런 것들 있죠. 근로시간이나 휴일 또는 얼마나 내가 임금을 받는 게 정확히 얼마만큼인지, 하루에 얼마나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녹음을 하세요. 요즘은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잘 돼 있잖아요. 가방 같은 데다가 녹음 눌러놓고 그냥 켜놓으면은 아무리 근로계약서 안 써줘도 어떤 일이든 간에 일 시키기 전에 5분, 10분 정도는 분명히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처음 일할 때. 그때 아예 준비를 하고 하는 거죠. 녹음을 하는 거예요. 녹음하고 들어와서 근로계약서 안 쓰시나요? 그런 거 왜 써? 녹음되고, 그쵸? 근데 저희 근무는 여기서 하는 게 맞고 장소는 맞고 여기 유니폼 입던데 그거는 제가 사는 게 아니죠? 이렇게 분명히 다 확인을 하면은 이거 하나 입고 올 거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건물에서 사무용 가구로 되게 유명한 회사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도 유명했었고 그때도 유명했던 회사인데 거기서 한여름에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큰 건물에 있는 기존 가구를 다 빼내는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했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어요. 그 땡볕 아래 8시간 동안 가구를 날랐어요. 20대 중반쯤에. 사무용 가구 나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파티션. 이렇게 사무실마다 드라마 보면 있잖아요. 나눠지는 구분하는 그런 거. 그것도 막 크게 이만해. 그래서 끙끙대면서 막 이렇게 나르고 했는데 정말 죽을 힘 다해서 했는데 8시에 끝날 시간 되니까 거기 현장 감독하시는 분이 일이 다 안 끝났으니까 지금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더 하면 4시간을 따블로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을 더 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4시간 더 했어요. 더 하고 밤 12시에 집에 갔죠. 정말 쓰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 돈이 원래 약속했던 처음 8시간 돈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나머지 4시간은 따블은커녕 아예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얼마나 싸웠는지 몇 달 며칠 스트레스 받고 돈도 돈이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정말 말을 어떻게 나름 다 아는 회사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녹음한 거라도 하나 있었으면은 왜 저 약속하는데도 돈 안 주세요? 무슨 약속? 나 그런 적 없어. 저 녹음한 거 있는데요. 법정에서 봅시다. 딱 한마디 하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다시 얘기해보죠. 바로 바뀌는 거예요. 녹음하세요. 녹음이 최고야. 전화통화든 뭐든.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 아니에요. 대화 참여자끼리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건 절대 불법이 아니고요.
내가 이 대회에 참여하지 않는데 몰래 녹음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제가 사장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몰래 녹음한 건 불법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근로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청소년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근로라는 일반적인 개념. 사실 청소년들한테 근로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3개월 이상 일하기로 그만했는데 일이 너무 안 맞고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한 달이라고 그만뒀어요. 한 달을 못 채웠어요. 하루 일하고 그만뒀어요. 이거 돈 못 받는 건가요? 사장이 기간 안 채워서 돈을 못 준대요. 아니에요. 1시간을 일했더라도 일한 건 다 받아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계약 기간이 3개월이었는데요. 계약 기간 상관없어요. 계약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부당하게 내보내지지 않기 위해 만든 거고요. 계약 기간까지 채워야지 돈을 준다 이건 없어요. 계약 기간 안에 그만둬도 아무 상관없어요. 계약 기간을 3개월 냈기 때문에 3개월은 무조건 노예처럼 내가 못 그만두고 일해야 된다 이런 노예 계약 같은 거 없어요. 그렇게 후진국 아니에요, 한국.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을 못 채우고 일이 너무 안 맞아서 사장님한테 저 다른 사정이 생겨서 그만둡니다 하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했으면은 받아야 되는 돈인 거죠. 물론 근데 참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근로에 대한 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상한 사장도 많지만 이상한 아르바이트생도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일을 다 못 채우고 그만두는 게 미안해서 그만둔다 얘기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당일날 아침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출근 시간에 연락도 안 되고 갑자기 그렇게 그만두고 그래 놓고서 일한 거는 돈은 달라고 갑자기 며칠 뒤에 연락 오고 그러면 사장님도 기분이 나쁘시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안 나와버리면 그날은 어떻게 일을 할 거야? 그만큼의 손님이 오고 그만큼 필요한 만큼 뽑아 놓은 건데 사람을. 그렇죠? 그만두기 전에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저 일주일 뒤쯤에 이제 일이 생겨서 그만둘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일한 거는 다 권리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당연히 큰 곳에서 일을 하면은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거기서 정해놓은 게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자그마한 사업장 같은 경우는 표준 근로계약서란 게 검색해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출력해서 가도 괜찮고요. 아예 얘기를 끝내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근로계약서하고 다른 일을 시키거나 월급을 적게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약서의 내용이 실제 일과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계약 위반이죠, 그렇죠? 계약서에 원래 적혀있던 것만큼 돈을 받아낼 수 있어요. 그거보다 적게 받았으면은. 자, 퇴직금은 뭘까요? 퇴직금은 무슨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제대로 된 평생 직장에 일해야지 퇴직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1년간 일을 하면은 1년 이상 일을 하면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일반적으로는 일을 그만두고 14일 내에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퇴직금 받는 건지 모르고 퇴직금에 대해서 생각 안 했는데 지금 일 그만둔 지 2달, 3달이 됐어요. 근데 14일 내에 받아야 된다는데 그럼 이제 못 받는 건가요? 아니요. 14일 내에 사장님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만둔 뒤에도 3년 안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가 일을 그만둔 지 3년이 되기 이틀 전이야. 3일 전이야. 그러면 퇴직금 청구해도 3일 안에 받지 못하면 끝나는 건가? 아니죠. 청구를 했으면 그때부터는 그냥 여기서 정지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받아내는 거죠. 그렇죠? 권리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하면 되는 거예요. 3년 안에. 자, 근데 퇴직금 같은 경우는 5명 이상이 근로하는 직장에만 해당돼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수많은 근로 계약들이, 근로 관련된 이런 기준들이
5명 이상 일하는 직장에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일을 구해도 5명 이상 되는 곳에서 일을 해야지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용보험이 있죠. 고용보험은 뭔가 내가 갑자기 열심히 일을 하는데 회사가 망했어. 그럼 갑자기 생기가 막막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내가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직장을 구해서 생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간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받는가? 일단은 3개월간 내가 받은 월급의 반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6개월을 못 채우고 한 달만 일했는데 저 한 달 일했으니까 보호 받으려고 이건 안 되겠죠. 6개월 이상 일한 사람이 다시 일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용보험을 받는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뭔가 여러 가지 뭐 제출해야 될 것들도 있고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 다만 내가 먼저 일을 그만두면 의원 면직이라 그러거든요. 내 의지에서 하는 면직 그 일자리를 그만두는 거에서는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만둔다고 할 때도 야, 너 이거 네가 그만두면은 돈을 못 받으니까 고용보험을 못 받으니까 지금 너가 그냥 어떻게 내가 내보내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주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고용보험이고 그 밖에 보험들이 이렇게 4대 보험 하잖아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 건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청소년은 1일 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죠. 성인은 1일 8시간이에요. 근데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야근 수당을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에 40시간이고요. 자, 여기 정해진 8시간이나 40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게 되면은 1시간 초과 근로당 0.5배의 초과 근로 수당을 받아요. 내가 시급이 10,000원이야. 근데 여기 정해진 시간보다 1시간 더 일을 했어. 그럼 그 1시간은 15,000원을 받는 거겠죠. 여기서 재밌는 일이 생기는 게, 자, 야간 근로라는 게 있어요. 밤에 이제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0시까지 근무하면 야간 근로인데, 야간에 근로를 해도 0.5배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초과 근로인데, 그게 또 야간이야. 2배가 되는 거겠죠. 0.5배 더해지니까 1배잖아요. 2배가 되는 거겠죠. 시급이 10,000원인데 초과인데 야간이야. 그러면 20,000원이 되는 거죠. 그 시간은 시간이. 자, 휴식 시간은 제가 8시간 동안 거기서 가구 나르는 알바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몰라서 잘못했던 게 휴식 시간도 없이 일했어요. 자, 8시간 일을 하면은 1시간은 휴식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를 할 때 1시간은 점심시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만 좀 발췌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월급을 못 받은 경우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월급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1개월에 한 번, 주급도 괜찮아요. 근데 2개월에 한 번 줄게 이건 안 돼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돈, 무슨 뭐 필리핀 돈으로 주고 엔화로 주고 위안화로 주고 그러면 안 돼요.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돈으로 내가 직접 받아야 돼요. 월급 대신 상품권 줄게 이러면 안 돼요. 직접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 돈을 안 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제 수단을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 한 명은 굉장히 약간 생계가 힘든 친구였어요. 그래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기 중에 대학을 다니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거기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죠. 나 이번 학기 휴학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법률구조공단이란 곳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변호사분들이 그 친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도 다 해주고 해서 돈을 무사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고 있지 말고 이런 사회적 시스템을 활용하고요. 주변 어른들과 잘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올바른 근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로자도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사장도
당연히 근로자에게 그만큼의 대가를 반대급부를 지급을 하고 그리고 그만큼 배려해주고 챙겨줘야 되겠죠. 그렇죠? 많은 것들을 복지라든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근로라는 게. 물론 지금 약자가 근로하는 사람들이 약자다 보니까 제가 근로자가 보호받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제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커피숍이니 식당이니 이런 걸 운영할 나이다 보니까 보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정말 말도 안 되게 황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해주면서 충분한 법적인 보호 시스템 안에서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근로 문화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교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